안녕하세요. 2019년 5월 12일 토익 데뷔 특강을 맡은 미친 토익2 RC 연재분 강사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열심히 강의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더 자주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 오늘 데뷔 특강은 이테스 토익 기출 공식 종합서 RC에서 좀 질문으로 많이 들어왔던 문제, 그리고 헷갈렸던 문제들 위주로 제가 몇 문제를 좀 선별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정답이 되는 건지란 짧은 해설과 함께 오늘 좀 특별히 강의를 몇 개 좀 준비했어요. 좀 짧은 강의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강의 몇 개 좀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토익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몇 문제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문제를 풀고 같이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오실게요. 문제 푸셨나요? 헷갈렸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너무 좀 쉬운 거 같은데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전략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좀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파트 5는 한 문제당 최대 20초 정도, 그래서 총 30문제니까 10분 안에 꼭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죠? 토익은 속도와의 싸움인데 정해진 75분의 시간 동안 100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시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문제를 풀다 보면 막 30문제를 찍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20문제, 10문제는 가볍게 찍고 나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파트 5는 한 문제당 최대 20초. 근데 우리 20초가 되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0초면 재볼게요 한번. 안 할게요. 안 할 건데 20초면 진짜 뻥 안 치고 해석을 한번 처음부터 쭉 정확하게 한번 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빠르게 하면 한 2번 정도까지. 근데 내가 해석을 한 번, 2번 했는데 모르는 문제야. 문법인데 모르겠어. 근데 문법 모르는 거잖아. 틀려야죠. 어휘인데 어휘가 기억이 안 나. 2개만 계속 고민이 돼. 그러면 이건 20초가 지나고 1분이 돼도 어차피 찍어요. 어차피 찍을 건데 굳이 시간을 많이 쓰고 찍을 필요가 없죠. 20초 이내 빨리 찍고 미련 버리고 넘어가서 파트 7 푸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20초 정도인데 시간 계산할 때 보통 파트 5는 총 한 문제당 20초 정도고, 파트 6는 한 지문 4개짜리 한 지문에 2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파트 7은 한 문제당 1분이죠. 1분. 그러면 2문제짜리 지문이면 2분 동안 푸는 거고요. 3문제짜리 지문이면 3분 동안, 4개짜리 4분 동안 푸는데 다 합치면 얘가 총 30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총 10분이고요. 총 4지문이죠. 8분 동안. 파트 5, 6, 18분 동안 푸는 거고요. 보이나요? 보이죠? 그리고 파트 7은 총 54문제죠. 그러면 54분 동안 푸는데 다 합치면 72분이 돼요. RC가 총 75분 동안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중에 72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나머지 시간 마킹할 수 있게 이 정도 시간 분배로 푸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거는 빨리 찍고 넘어가서 정답이 지문 속에 있는 파트 7을 푸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굳이 파트 5 너무 미련 갖지 말고 확실히 아는 것만 풀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최대 20초 정도의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인데 지우고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득점은 항상 어휘력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880점, 870점 받는 친구가 900점을 못 넘기는 이유는 진짜 어휘밖에 없어요. 운, 컨디션, 어휘. 제가 880 받는 친구가 절대 문법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문법 문제 틀릴 수가 없거든. 다 알거든. 다 아는데 그 친구들이 900을 못 넘기는 이유는 진짜 어휘가 약해서 그 이유고, 제가 항상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저는 어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 자기 문제점을 알아. 어휘인 걸. 근데 안 하죠. 그치? 귀찮거든. 안 하는데 사실 어휘가 좀 제일 중요하고 토익 시험에 문법 문제는 정말 10문제도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어휘죠. 해석 정확히 하고 해석되는 게 여러 개가 똑같은 해석이 2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문법을 보는 거죠. 항상 해석이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셔야 되고 좀 팁을 드리면 ETS에서 나온 문제집은 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종류 문제여서 ETS에서 나온 교재에 있는 어휘들을 쭉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토익 시험 볼 때 보통 모르는 어휘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거의 없으니까 문제를 푸시고 정답 확인해보고 끝하지 말고 문제 풀고 나서 오답 한번 보고 그리고 항상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에 20문제라도. 절대 해석이 없이는 고득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석이죠. 토익은 정말 무조건 해석 싸움이에요. 저는 시험장 가면 1번부터 101번부터 200번까지를 다 해석해서 풀어요. 절대 스킬로 푸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스킬이 없거든. 그렇죠? 토익은 스킬이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해석이죠. 해석.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하이라이트. 제가 이런 거를 좀 데뷔 특강에서 가면 말해도 되나? 너무 좀 다 퍼주는 거 아닌가? 라는 저의 필살기가 세 번째인데 오답 정리는 필수죠. 사실 어떤 시험을 준비해도 오답은 정말 무조건 정리해놔야 돼요. 또 틀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그리고 필수인데 오답 정리를 노트에 하게 되면 일단 노트에 쓰는 게 너무 좀 귀찮아요. 힘들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꺼내서 자주 보기 위함인데 노트는 꺼내서 보질 않아. 지하철에 진짜 아무도 노트 꺼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하철에서 또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구경하잖아. 그쵸? 저 토익 공부하나 봐 구경한단 말이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실 부끄러울 건 아닌데 좀 창피할 일도 아닌데 좀 그러니까 항상 오답 노트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죠. 휴대폰. 어떤 거냐면 102번 문제예요. 102번 문제. 쭉 다 문제가 있고 정답이 전치사 about이 이 문제 정답이었어. about 뭐뭐에 관하여. 근데 관하여가 문장의 정답이었고 관하여를 봤더니 얘 막 동의어가 떠올라. 그렇죠? 전치사 about에서 동의어 뭐가 있죠, 우리? as to도 뭐뭐에 관하여. as for도 있고 regarding도 뭐뭐에 관하여. 전치사죠. regarding 관하여. concerning도 뭐뭐에 관하여가 되고요. pertaining to도 뭐뭐에 관하여. pertaining to도 pertaining 지울게요. 저기 어디 쓸게. 여기다가 pertaining to도 뭐뭐에 관하여 전치사 이런 걸 그러니까 문제랑 같이 문제 옆에다 쭉 다 깔끔하게 필기를 해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랑 이 필기한 거랑 같이 이렇게 한 화면에 찍어놓고 휴대폰으로 문제를 찍어놓고 휴대폰을 보는 거죠. 따로 폴더 만들어서 휴대폰은 밥 먹을 때도 볼 수 있고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잠자기 전에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잖아. 그쵸? 찍어놓고 이런 사진을 한 100장 정도를 따로 폴더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휴대폰 보면서 이거였지 휴대폰으로 오답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을 저는 옛날에 한 100장 가까이 모았어요. 그냥 모아놓고 계속 보면서 다음 화면에 뭐가 나올지를 다 알 정도가 되면 외운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사진 좀 지워도 돼요.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서 오답 보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3번을 좀 잘하게 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어휘도 같이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 보러 가기 전이나 직전이나 아니면 뭐 이동하는 중에 휴대폰 계속 보면서 오답 노트 만드시는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알았죠? 오답 노트는 절대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되고 이 정도 전략. 그렇죠? 첫 번째로 뭐였죠? 한 문제당 20초 이내에 푸는 게 맞고요. 항상 어휘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문제는 풀고 나서 반드시 해석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뭐로? 휴대폰으로.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같이 저랑 문제를 풀어볼 건데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웠던 문제도 있죠.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고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파트 5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앞에 상단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어요. 56페이지에 있는 문제고 14번 문제죠. 봤더니 보기가 알맞은 아들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들이야, each other, the other, another. 알맞은 아들의 형태를 물어보는데 봤더니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빈칸 뒤 동사 was가 나와서 문장의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 알맞은 아들의 형태. 근데 조금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은 사전에 품사를 딱 사전을 찾아봤을 때 아들은 품사가 형용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죠.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들이 명사일 때는 항상 뭐지?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셀 수 있는 가산명사야. 그러면 하나일 때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어나 언이 있어야죠. 그래서 앞에 뭐야? another이 되기도 하고요. 아들 다른 것이란 뜻의 가산명사인데 얘가 여러 개냐? 그럼 뒤에 뭐가 붙이지?
s가 하나 붙죠. others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되기도 하고요. other 명사인데 가산이야 뭔지 알아. 그럴 때 앞에 뭐가 붙어리? the other 붙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other은 항상 명사로 쓸 때는 가산, 절대 단독으로 혼자 명사를 할 수가 없어요. 관서 어가 있던가 on이 있던가 아니면 더가 있던가 뒤에 s가 하나 붙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동사 was 앞에 문장의 주어 자리인데 other만 툭 정답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 앞에 어도 없고 on도 없고 더도 없어. 아니면 s도 없대. 일단 뭐 안 돼? A는 안 되죠. 안 되고 이제 B야 C야 D야 인데 정리해놨죠. each other 뜻이 뭐였지? 서로 같은 의미인데 each other은 서로라는 뜻의 품사는 명사예요. 명사긴 한데 기억하셔야 될 게 명사긴 하지만 절대 문장에 주어 자리 나오지가 않죠. 동사 뒤에 목적어 아니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 나올 수가 있는데 문장에 주어가 필요한 자리야. 절대 못 쓰는 명사 뭐야? each other, another 같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주어 자리 못 쓰는 B도 안 되고 C, A도 안 되는데 B도 안 되고 D도 안 되고 정답은 이제 뭐로 가는 게 맞죠? C로 가는 게 맞죠. the other 그 다른 것이 맞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해석 우리 전치사 오브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잖아요. 뭐 중에서란 의미죠. 5개의 빌딩 사이트 장소들 중에서 새로운 쇼핑몰을 위한 장소들 중에 for 4개가 이거 문장이 주어 4개가 too small 너무 작았어. 반면에 밑줄은 뭐야? 다소 불편한 장소입니다. 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4개가 너무 작았어. 5개가 있었고 4개 너무 작았는데 그 나머지 1개는 뭔지 아니까 우리 the other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기에 만약에 언어들이 같이 있었어도 언어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한계잖아요. 그렇죠? the other은 뭔지 알 수 있는 그 한계. 5개 중에 4개가 작았고 1개는 뭔지 아니까 이럴 때 똑같이 the other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항상 뭐야? 문장에 주어 자리 나올 수가 없어. 이거랑 other은 절대 단독으로 명사를 쓸 수가 없구나. 앞에 on이 있던가 더가 있던가 뒤에 s가 붙어야 돼. 꼭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죠.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 또는 부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 문장에 나온 보기가 opposite은 품사가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요. 명사로 쓰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기도 하고 부사로 쓰기도 하죠. 반대편에 반대 맞은편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나 형용사 부사가 되고 among은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전치사. apart는 멀리 따로 떨어져라는 의미의 부사죠. 부사고 좀 어려웠던 게 nearby의 품사가 뭐죠? nearby는 인근에 아니면 가까운 곳에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해요. 얘는 전치사가 아니야. 얘는 형용사나 부사죠.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답 고르는데 우리 문장 구조가 이 컨벤션 센터가 문장에 주어져. 비동사 is 뒤에 PP 수동태로 문장 끝났다. 센터는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마켓 스트리트 위에 위치되어져 있어. 로 문장 끝났잖아. 끝나고 부사 빈칸이 딱 나오고 뒤에 또 명사까지 나왔어요. 문장이 완벽해. 부사를 없이 봐도 완전한 문장이 빈칸에 필요한 품사는 이제 전치사가 돼야죠.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뭐 안 돼 우리? C는 안 되고 D도 안 되죠. 이제 A야 B야인데 어몽 뭐뭐 사이에 어퍼치 반대편에 근데 해석이 이 센터가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트리트에 위치되어져 있대. 바로 밑줄 글램뷰 쇼핑 센터의 맞은편에잖아. 바로 맞은편. 답은 이제 뭐로 가는 게 맞아요? 답은 A로 가는 게 맞고 조금 보면 어몽은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인데 항상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죠. 여러 개들 중에서 여러 개들 사이에 절대 뒤에 가산 단수만 나올 수가 없고 항상 복수명사구나. 또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nearby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가 되고 near이 전치사죠. 이게 전치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고 근데 전치사는 near이지 nearby가 아니에요. 알았죠?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면 먼저 지워도 돼요.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nearby의 품사는 다시 한번 뭐야? 형용사나 부사 꼭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만 더. 오답으로 나왔던 아파트는 예, 부사로 잘 쓰죠. 떨어져나 따로란 뜻의 부사인데 짝꿍처럼 쓰는 전치사가 from이잖아. apart from이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도 있고 뭐뭐 이외에도란 뜻도 있죠. 같은 게 aside from이고 둘 다 같은 의미인데 문장에서 뭐뭐를 제외하고란 의미도 있고 뭐뭐 이외에도란 의미도 있구나.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하셔가지고 문맥에 맞게 해석해서 문제 푸시고 전치사 from이 없을 땐 그냥 부사예요. from까지 붙어야 전치사구나.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준비했냐면 사실 다음 페이지 때문에 준비했어요. 좀 헷갈릴까봐. 맞은편 반대편이란 뜻인데 전치사잖아요. 그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비슷한 관련된 문제. 전치사 어크로스랑 어퍼지트 비교죠. 어크로스는 뜻이 뭐였죠? 뭐뭐를 두 가지. 뭐뭐를 가로질러란 뜻도 있고 어퍼지트
뭐뭐를 가로질러 아니면 전반에 걸쳐라는 뜻이 있고요. opposite은 맞은편 반대편에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알맞은 전치사 하나 필요한 자리인데 둘이 보기에 동시에 나왔을 때 이 문제 그쵸? 둘은 쓰임이 달라요. 크로스는 가로질러 전반에 걸쳐 opposite 반대 맞은편 해석이 새로운 쇼핑몰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끝나고 빈칸 알맞은 전치사 또 스트레이트 거리 길 가로질러 위치되어져 있어 아니면 길 맞은편에 위치되어져 있어 그죠? 이제 A랑 B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좀 헷갈리거든. 야, 길 맞은편이야 길 가로질러야 근데 쓰임 다르다면서 그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얘는 모르겠는데 다음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죠. 근데 뒤 명사만 좀 바뀌었어요. 야, 이 새로운 쇼핑몰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문장 끝나고 빈칸 알맞은 전치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인데 이번엔 또 시청이 나왔어. 시청 밑줄이잖아 그쵸? 그러면 시청을 가로질러야 시청을 맞은편이야. 시청 맞은편에 위치되어져 있죠. 그치? opposite는 맞은편 반대편이라는 의미로 쓸 때 항상 뭔가 좀 기준이 될 만한 건물이 나오죠. 뭐 시청 맞은편이야 마주보고 있는 맞은편이니까 시청 맞은편 아니면 뭐 우체국 맞은편이야 같은 이런 기준점 기준 건물이 하나 나오게 되고 크로스가 뭐 가로질러라는 의미일 땐 정말 가로지르는 거니까 뭐 가로지를 만한 건널 만한 대상 건널 만한 대상 뭐 길을 가로질러야 아니면 뭐 북도를 가로질러야 건널 대상이 나오죠. 뭐 강을 가로질러야 같이 그러면 윗문장은 또 스트레이트 길이니까 뭐로 가는 게 맞아 우리? 크로스로 가는 게 맞죠. 길을 가로질러서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되고요. 아래 문장은 기준 건물이 있으니까 뭐로 가는 게 맞아 우리? opposite 가는 게 맞죠. 시청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보기 동시에 나왔을 때 크로스는 막 가로질러야 opposite 맞은편이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 푸시면 맞출 수 있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 opposite과 같은 의미의 전치사로 across 다음에 뭐가 붙을 때가 있죠. across from도 똑같이 뭐뭐로부터 맞은편 이런 뜻이 있죠. 같이 좀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헷갈려요. 꼭 기억하셔가지고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동사 포스트폰의 형태를 물어보죠. PPP 동사일까 아니면 having ing야 아니면 동사야 투부정사를 물어보는데 일단 문장 구조가 야카모토 씨가 문장에 주어져 suggest라는 동사가 있고 대시 목적어로 나왔나 봐요. 연습 때 나와서 대띠에 willing이라는 주어가 있고 빈칸 나오고 until은 또 접속사로 또 문장 연결해줘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로 연결해주고요. 지금은 동사 suggest의 목적어에 나온 명사절 that에 주어가 있고 대절에 뭐가 하나 필요하죠 우리? 동사가 하나 필요하죠. 그치? 그러면 동사로 쓰지 않는 ing, b도 안 되고 투정사 뭐도 안 돼요. david도 안 돼, d도 안 되죠. d도 안 되고 a야 c야를 물어보고 알맞은 동사 묻는 문제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 동사가 있고 대절이 딱 나왔다. 명사절 that에 주어가 나오고 명사절 that에 동사를 물어볼 때 짝꿍처럼 습관처럼 항상 이 앞에 나온 이 동사 얘를 확인해 줘야 돼요. 동사가 뭐지? 확인하는 거잖아. 앞에 있는 동사가 뭐뭐를 주장하거나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거나 뭐뭐 해야 하는 걸 요청해 아니면 해야 하는 게 필수야 중요해 라는 의미일 때 대절의 당위성을 주장 제안하고 있어. 이 부서회의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안합니다 아니면 요청합니다 같은 의미의 이런 동사가 있을 때 빈칸 앞에 우리 조동사 뭐뭐 해야만 해 라는 의미의 should가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빈칸의 동사는 항상 뭐로 나오는 게 맞아? 원형으로 나오잖아요. 답은 이제 A로 가는 게 맞고 많은 학생들이 되게 이 문제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막상 적용을 많이 못해서 좀 당부하고자 이 문제를 골랐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있고 대시 딱 나오고 대절에 주어 이제 이 자리 빈칸이 딱 나와서 알맞은 동사를 물어볼 때 이 자리 동사 명사절 that에 동사를 물어볼 때 습관처럼 계속 이 동사를 확인해주는 버릇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동사가 이런 종류의 동사가 나왔을 때 뭐 제안, suggest야, recommend 추천하는 거야 아니면 insist 주장하는 거야 같은 동사 ask나 request 같이 요청하는 동사 아니면 이런 비동사들 이런 형용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뒤에 동사를 물어볼 때 important 중요한 걸까 necessary가 필수적인 거야 하는 형용사가 있고 이 자리 빈칸이 딱 나왔을 때 여기 항상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 항상 야, 여기 should가 생략이 돼 있었지? 그래서 지금 까먹지 말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지 하는 문제 푸실 수 있게 기억하시고요. 이미 should가 생략이 돼 있던 거니까 조동사 위를 또 쓸 수가 없죠. 답은 이제 A로 가는 아름다운 문제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좀 적어놓고 이런 동사가 나오고 대신 나왔을 때 동사는 무조건 원형이구나. 근데 해석은 한번 해봐야죠. 이 부서회의가 연기되어야만 한다고 이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뭐뭐 해야만 해 라는 의미일 때 원형이지. 그래서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고 계속 습관. 알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빈칸에 또 알맞은 동사 스타의 형태를 물어보죠. 스타의 동사일까, 투부정사야, 아니면 ed, pp, 과거분사일까, 아니면 ing일까를 물어보고 있고, 알맞은 품사 문제니까 자리를 좀 확인할게요. 자리가 despite란 전치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개장, 몇몇 새로운 레스토랑의 개장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뒤에 그 지역에 몇몇 새로운 레스토랑의 개장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뭐지? 이 비텔라 레스토랑의 문장의 주어죠. 이 비텔라 레스토랑이 동사 is 뒤에 attracting까지 나왔어. 여전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커스터머스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빈칸이 딱 나와서 알맞은 스테이 형태를 물어보는데, 일단 동사는 지금 is가 있으니까 빈칸에 동사 또 나올 수가 없죠. 동사인 A는 안 돼요. 이제 B야 아니면 C야 D야 를 물어보고 있고, 투부정사일까 pp일까 ing일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스타일은 자동사여서 머무르다 유지하다 라는 의미의 자동사여서, 자동사는 명사를 꾸밀 때 항상 ing를 꾸며주죠. 현재 분사로. 자동사가 pp를 명사를 꾸밀 수가 없지? 그럼 C도 안 돼요. 이제 투부정사, 완전한 문장의 투부정사일까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현재 분사일까를 물어보는데, 이 문제의 힌트는 뭐죠? 힌트. 해석은 레스토랑이 여전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고객들을 사업을 유지잖아. 그쵸? 근데 힌트는 앞에 있는 enough죠. 그쵸? 힌트예요. 큰 힌트고, enough를 조금만 볼게요. enough는 형용사로 써가지고 명사를 꾸밀 수가 있죠. 충분한 명사 할 때 항상 명사보다 앞에 나와요. enough money가 뭐 충분한 돈이야, 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 근데 enough가 부사로 쓸 땐, 부사 또 충분하게라는 의미 부사로 쓸 땐 항상 형용사나 부사, 동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하는 부사가 enough죠. 야, 충분히 형용사에, 충분히 부사에, 뭐 충분히 동사에 라는 의미로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데, 중요한 게 좀 잘 나오는 포인트로, enough가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아니 부사로 형용사를 꾸밀 때 enough가 짝꿍처럼 쓰는 표현이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야, 투부정사에게 충분한 명사, 뭐 집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야, 투부정사하기 충분히 형용사해, 충분히 동사해, 충분히 부사해라는 의미로, 실제 기출문제에 enough가 정답으로 나올 땐 항상 짝꿍처럼 뒤에 투부정사가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고, 이 자리에 enough 어휘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 enough 뒤에 지금처럼 투부정사 품사 묻는 문제 나오기도 해서 지금은 정답 B가 되는 게 맞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고객들을 뭐하기? 사업을 유지하기에 라는 의미로 답은 이제 B 되는 게 맞죠.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enough는 형용사랑 부사 둘 다 가능한데, 형용사 할 때 명사를 앞에서 꾸며줘. 그리고 부사로 쓸 때는 형부를 뒤에서 꾸며주고, 짝꿍처럼 쓰는 뭐가 있어? 투부정사가 있지까지 같이 좀 까먹지 말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거 배웠던 건데 하고 한 문제는 꿀로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이 문제 좀 쉬운 것 같은데 얘를 왜 했지? 라는 생각하실까봐 일단 같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동사 리핏의 형태를 물어보죠. 동사일까 명사일까 아니면 pp야 아니면 부사를 물어보고 있고, after가 나왔어요. 우리 after는 품사가 접속사로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after는 전치사로 명사 앞에 나오기도 하죠. 좀 중요한 게, after가 접속사로 쓸 땐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 완전한 문장 두 개 연결할 때 이때만 after가 보여. 접속사.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뒤에 없을 땐 다 전치사로 보는 거죠. 안 되는 게, 우리 빈칸인데 failing ing가 있고 투부정사가 fail의 목적으로 나왔나 봐요. 고객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하는 것, 뭐 실패하는 같이. 이 ing failing은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죠. 어쨌든 컴마 뒤에 이 회사에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의 문장이 주어고, withdraw가 뭐 철회하다, 철수하다. 이 프로그램이 철회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잖아, 그렇죠? 어쨌든 컴마 뒤 완전한 문장이 있고 앞에 알맞은 품사인데, 안 되는 게, 리핏이 동사로 나올 때, 동사가 나올 거면 동사 앞에 뭐도 있어야 돼, 문장에? 주어까지 있어야죠. 얘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만 접속사라면서. 근데 앞에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동사는 안 돼, 지금. 안 되겠다. 안 되고. 명사야 pp야 ing야 명사야 pp야 부사야 물어보는데, 현재 분사나 동명사를, 이 ing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지만, 현재 분사나 동명사를 절대 pp가 꾸밀 수가 없죠. 얘는 형용사거든. 꾸밀 수가 없고. 그러면 빈칸은 이 failing ing 현재 분사, ing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ing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툭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그냥 동명사 failing을 꾸며주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 사실 둘 다 가능해요, B랑 D는. 근데 해석은 다르잖아요. 해석해야죠. 해석에 고객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하는 반복일까 아니면 실패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 후일까? 물어보는 거죠. 답은 이제 D로 가는 게 맞고,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 후에 되는 거죠. 답은 이제 D로 가는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제 문제 고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고른 거예요. 애프터는 항상 뒤에 완전한 주어랑 동사 목적어 있을 때만 접속사. 그리고 애프터 뒤에 ing를 보는 순간 이 ing는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가 되는 거죠. 동명사.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고 동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가 돼야 돼? 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알맞은 동사 델리버라이트의 형태를 물어보죠. pp니까 뭐 pp 과거분사 pp 나올 수도 있고 명사. 동사 델리버라이트는 동사로 쓰면 신중히 생각하다, 뭐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고 명사로 쓰면 심사숙고. 그래서 핑칸의 알맞은 품사인데 이게 지금 전치사 애프터 뒤에 명사일까 아니면 부사 머치 수식받는 pp일까? pp야 명사야를 물어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애프터는 뒤에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만 뭐라고? 접속사. 그러면 완전한 문장일 땐 다 전치사인데 전치사 애프터 뒤에는 pp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정답은 뭐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B로 가는 게 맞죠. 이게 맞고 혹시나 이제 여기 지금 앞에 it이랑 is가 생략된 채로 없어지고 비동사는 뭐 being 바뀌고 약간 생략이 되고 지금 pp만 남은 구조 아닐까라는 고민할까 봐 그러는데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만 접속사예요. 절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pp만 애프터 뒤에 남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pp는 안 되지. 그냥 여기는 전치사 애프터 뒤에 명사가 필요한 자리야 라면서 엄청 쉬운 문제네 하고 바로 정답 B로 선택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요.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핑칸에 알맞은 접속사야 아니면 전치사야 부사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 일단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regarding은 품사가 뭐였죠? 전치사. 뜻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였고 rather than은 우리 than이 품사가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로 쓰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하고 in summary는 전치사의 명사니까 요컨대 요약해보면 이란 뜻의 부사죠. 부사, 전치사구가 되고 even thoug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접속사죠. 그러면 우리 문장 구조가 핑크한 뒤에 리바이즈가 동사고잖아. 뒤에 또 명사가 나왔다. 이 판매 목표를 수정하는 동사가 하나 있고 컴마 뒤에 미스터 앨리스가 문장이 주어요. 아스크다라는 동사 있고 HTM이라는 목적어 HTML 멤버라는 목적어가 있고 투부정사까지 나왔어. 그러면 동사가 지금 리바이즈랑 아스크 동사 지금 두 개니까 빈칸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접속사로 안 쓰는 A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C도 안 돼. 이제 B야 아니면 D야 물어보는데 레더는 뭐라고?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고 얘는 뭐였죠? 부사절. 우리 부사절 이분도는 항상 뒤에 주어랑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죠. 절대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부사절에 주어가 생략이 되는 순간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ing가 하나 붙어야죠. 절대 이분도란 접속사 뒤에 절대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럼 뭐도 안 돼요, 우리. D도 안 되죠. 답은 이제 B로 가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던. 잠깐만 해보면 판매 목표를 수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다 판매 목표를 수정하는 것보다 앨리스는 요청했습니다. 각각의 팀 멤버에게 리크루트 모집하라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를 1월 말까지잖아. 답은 이제 B로 가는 게 맞고 제 문제는 또 몇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rather than 준비했죠. 오히려 보다라는 의미의 접속사긴 한데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rather than은 항상 팁이에요. 되게 엄청 중요한 팁. 항상 뒤에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는 보통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지. 항상 똑같은 뭔가 좀 생략이 돼 있죠. 그렇지? 보다라는 의미인데 똑같은 거 생략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항상 완전한 문장은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 목적어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ing만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생략된 채로 나오지 절대 rather than의 완전한 문장이 안 나오는구나. 그럼 완전한 문장 두 개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해. 그러면 먼저 좀 지우고 가도 되는 접속사가 rather than이죠. 기억하시고 비슷한 게 또 뭐도 있냐면 우리 얘도 본 적 있죠.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의 접속사긴 한데 얘도 항상 뒤 보통 완전한 문장은 나오지 않아요. ing나 아니면 명사, 동사 목적어 정도로 문제 푸실 수 있게 같이 쌍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하나만 더.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전치사 about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 되고 얘를 보는 순간 about보다는 동의어가 훨씬 더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as to가 있고 as for 그리고 regarding도 있고 concerning 그리고 뭐까지 pertaining to까지 항상 pertaining to 물어보는 거죠. 뭐뭐에 관하여 같이 짝구처럼 기억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쭉 다 적어 놓으시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쭉 다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시고 자주 보실 수 있게 오답 노트 꼭 좀 만드셔서 외우고 시험에서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명접사 강의가 나왔어요. 그쵸? 제가 좀 특별히 준비한 명사절 강의고, 이걸 좀 알고 가야지. 사실 토익 시험에 명사절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짧은 강의를 좀 준비했고, 한 5분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는 강의, 중요한 강의. 그쵸? 오늘의 포인트. 이거 일단 명사절이 뭔지 알아야죠. 명사절은 뭐죠?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는 절 문장. 그쵸? 명사처럼 쓰는 문장이 명사절이야. 근데 어떤 거냐면 우리 문장은 보통 주어랑 동사,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이렇게 주어가 동사의 목적어를. 근데 이 자리 우리 명사가 필요한 자리 어디예요? 명사는 문장에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 자리 명사가 나올 수 있잖아. 있는데 이 자리에 한 단어짜리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죠? 이 자리에 그 문장이 한 개 더 나와요. 야, 동사가 두 개니까 지금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인가 봐. 그래서 이 접속사가 뒤에 문장을 쭉 다 이끌고 전체 문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뭐야? 명사절이고. 아니면 이렇게 주어랑 아니면 이쪽이다. 아니면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빈칸이 딱 나왔어요. 빈칸이 또 이렇게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있고. 문장에 지금 동사가 두 개야. 그럼 빈칸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하나 필요하지. 쭉 다 묶었더니 원래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문장이 딱 나왔대.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문장이 딱 나왔다. 이럴 때 쓰는 게 뭐였죠? 명사절이었죠. 이런 게 명사절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 써볼게요. 그러면 문제 두 개만. 딱. 우리 빈칸이 나오고 빈칸 뒤에 문장이 쭉 나왔는데 동사가 지금 스터디가 하나 있고요. 근데 또 뭐가 있죠? is가 하나 있죠. 동사가 두 개거든. 동사가 두 개면 빈칸에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잖아. 쭉 다 묶어요. 빈칸 뒤에 주어가 있고 스터디 토익까지 나왔어. 묶었더니 동사 앞에는 원래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하나 필요하죠. 문장에 주어 명사가 필요한데 문장이 나와서 이 전체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야. 당신이 토익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문장 역시 I know라는 주어 동사가 있고 동사 뒤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빈칸 뒤 문장이 또 나왔잖아. 그쵸? 여기 또 주어가 있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봤더니 동사 know의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빈칸이 또 문장이 딱 나왔대. 이럴 때 쓰는 게지 명사절이었는데 우리 명접사가 15개가 있어요. 그 중에 크게 일단 what이랑 된말 what가돼. 알아야죠. 똑같이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 똑같이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좀 차이가 있는 게 what은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때 what 뒤에 문장은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that은 뒤에 문장 어떻지? that은 뒤에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와주죠. 그러니까 우리 불완전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이렇게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뒤에 목적어 없는 이런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게 뭐야? what 지고 that은 뒤에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문장. 그러면 빈칸이 딱 나와서 what이야 that이야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 토익 공부하는 것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 완벽한 문장에 빈칸은 그러면 딱 가는 게 맞죠. 아래 문제 마찬가지로 I know 뒤에 빈칸이 딱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여기 답은 뭐야? 답은 이제 똑같이 that. 당신이 토익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거 뭐냐면 명사절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대가 같은 게 있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과 같은 게 있는데 명접사 중에 명사절 접속사 중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건 뭐 who랑 what이랑 which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whether이나 아니면 that이나 if나 아니면 how나 when 같은 것들 걔네들은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주죠. 근데 우리 who랑 what, which만 뒷문장이 어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근데 해석은 다르죠. who는 누가고요. what은 무엇이고 which는 어느 것 같이 해석은 다른데 who랑 what, which는 뒷문장 어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갖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얘네가 문제로 나올 때 제가 만든 문제예요. 봅시다. 똑같이 야, 문장에 지금 알맞은 접속사 하나 필요한 자리인가 봐. whether는 인지 아닌지죠. who 누가야? what은 무엇이야? which 어느 것이야? 근데 문장에 동사가 know가 있고 또 빈칸에 뭐가 있죠? should, repair 동사가 두 개. 쭉 다 묶었더니 야,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야. 쭉 다 묶었더니 동사 know의 목적어 자리래. 알맞은 명접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인데 뒷문장에 주어가 있고 should, repair 뒤에 동사 for 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 일단 뭐 안 돼요. whether는 뒤에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 안 되고 그럼 이제 who야, what이야, which야 물어보는데 세 개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뭐는 달라 우리? 해석은 다르잖아. 해석이 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수리해야만 하는데 당신이 누구를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당신이 무엇을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당신이 어느 것을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너의 차를 위해서인데 뭔 안 될까요? 일단 누구를 수리하진 않죠. 뭐도 안 돼. who도 안 돼요. 그럼 이제 what이랑 which가 남아서 알맞은 정답을 고르는데 둘 다 뒤에 문장 어때? 불완전. 해석이 야, 나 알고 있어. 네가 무엇을 수리해야 하는지 이거랑 나 알고 있어. 네가 어느 것을 수리해야 하는지 있잖아. 그쵸? 둘 다 말 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쵸? 이제 이럴 때인데 우리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무슨 색 좋아하세요? 무슨 색? 파란색? 근데 여기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엔 어떤 색 좋아하세요? 빨간색? 이 차이죠. 이 차이. 눈치를 챘나요? 색깔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 색깔 중에 너 무슨 색 좋아해는 뭐였지? What color do you like잖아. 그쵸? 근데 색깔이 지금 빨강, 노란 두 개밖에 없거든. 둘 중에 어떤 색 좋아해는 뭐지? Which color로 물어보죠. 그쵸? which는 항상 뭔가 선택거리가 있어. 너 둘 중에 뭐야? 아니면 세 개 중에 뭐야? 아니면 세 명 중에 누구야? 같은 선택거리 있을 때 쓰는 게 우리 which고요. 그리고 what은 정해진 범위가 없어. 그냥 뭐야? 많은 것 중에 무슨 색 좋아해?가 what color잖아. 그쵸? 얘는 범위가 없어. 완전 큰 범위야. 범위가 없대. 그러면 what과 which 동시에 나왔는데 마땅히 선택거리가 따로 없으면 항상 뭐로 가는 게 맞아? 우리 what으로 가는 게 맞죠. what이 훨씬 더 큰 범위에 무엇 것이고 얘는 이제 오답이 됩니다. 해석이 그러면 여러분 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의 차를 위해서. 답은 이제 what이 맞죠. what이 맞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조금 더 어렵게 볼게요. 조금 더 어렵게. 완전 어려워요. 이제 완전 어렵고 얘를 좀 기억하시면 이제 명사절은 끝난 거죠. 더 어려운 문제 조금 지우고 한 문제 더. 빡. 이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 어려워요.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 하나 필요한 자리인데 보기가 6개야. 그렇죠? 일단 우리 문장의 동사 똑같이 노가 있고 뒤에 또 will be 동사가 2개가 있죠. 빈칸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쭉 다 묶었더니 동사 no의 목적어 자리인데 빈칸 뒤 문장이 딱 나와서 알맞은 명접사가 하나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that 것이야, whether인지 아닌지야, 아니 후야, 후지야, what이야, which야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이 문장에 빈칸 뒤 주어 프로덕트가 있고 동사가 수동태로 완벽한 것 같아. 근데 이 문장이 우리 that은 될까 안 될까? that은 될까 안 될까? that은 안 되죠. 오답이에요. 안 되죠. that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뒤에 주어랑 동사 수동태로 문장 완벽한 거잖아. 근데 that은 왜 안 돼? that은 내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빈칸 돼 있는 명사의 프로덕트가 제품, 상품이라는 의미에 셀 수 있는 가산이죠. 아까 살짝 했었는데 우리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거고 하나일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한 개일 때 앞에 우리 가산명사 하나일 땐 앞에 항상 어가 있어야죠. 뭔지 알면 더가 있어야지. 더. 여러 개면 뒤에 s가 붙는 건데 이 명사는 지금 앞에 어도 없고 더도 없어. s도 없어. 그러면 야 가산 단수인데 앞에 어나 더가 없대. 그럼 뭐 안 돼 우리? that은 나올 수가 없죠.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접속사가 한 게 있잖아. 그쵸? 어떤 게 있죠 우리? 소유격 후즈가 있죠. 후즈는 나 알고 있습니다. 소유격 후즈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나 알고 있어. 누구의 제품이 선택이 될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후즈는 항상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이제 뭐야? 후즈가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다시 봐봐요. 우리 앞에 만약에 앞에 어가 하나 있으면 답은 뭐로 가는 게 맞아? 대시나 여덟 가는 게 맞죠. 근데 앞에 어가 없어. 빈칸인데 명사가 나왔는데 가산인데 관사가 없대. 이때 답은 뭐야? 이제 후즈 하는 게 맞고. 근데 이럴 때 우리 후즈가 가능한데 후즈 말고 또 되는 게 있어요. 뭐였지? what이랑 which도 가능하죠. 아까 했던 건데 후는 무조건 뒤에 100%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what과 which는 뒤에 99%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딱 한 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 아까 제 질문 들었던 것처럼 야 너 무슨 색 좋아해? 무슨 색은 what 컬러였잖아. 어떤 색은 뭐였죠? which 컬러였죠. what과 which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어요. 너 무슨 색이니? 어떤 부사야? which department가 어떤 부사야? 같이 지워서 지우고 조금만 지우고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우리 명접사 중에 후즈는 누구의 라는 뜻이죠. what은 무엇 것 말고 무슨 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which는 어느 것 어느라는 의미로 후즈랑 what, which가 뒤에 명사를 꾸밀 때가 한 번 있죠. 이런 걸 뭐 관계 형용사라고도 하고 의문 형용사라고도 하고 뒤에 관습 없는 명사를 꾸며서 야, 나 알고 있어. 누구의 제품이 아니 나 알고 있어. 무슨 제품이 나 알고 있어. 어느 제품이 선택될지 알고 있어 라고 쓰는 관계 형용사는 우리 후즈랑 what, which밖에 없어요. 얘는 세 개가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지금 이 명사 앞에 관사 어나 더가 있는 순간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앞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산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관사가 없어. 이럴 때 쓰는 게 뭐였지? 후즈랑 what, which. 그쵸? 어떤 제품이. 그럼 이제 이걸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기출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야 아니면 한정사를 물어보고 있죠. 빈칸 뒤에 매니저란 명사가 있고 어프로즈란 동사가 나왔어요. 승인해주다. 인보이스란 목적어 뒤에 또 대표한 돈이 있네. 동사죠. 의지하다 의존하다. 동사가 지금 2개거든. 동사가 2개면 빈칸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쭉 다 묶었더니 빈칸 뒤에 매니저란 명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 뒤 목적어까지
야, 묶어봤더니 동사 depend 앞에 문장이 주어 자리인데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잖아. 이런 게 우리 명사절 필요한 자리고 그러면 이제 좀 쉽죠. 접속사로 안 쓰는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D도 안 돼요. 답은 이제 뭘로 가는 게 맞아? which 가는 게 맞잖아. 애가 맞는데 which는 뒤에 문장 불완전하다면서 근데 지금 뒤에 매니저란 주어가 있고 동사 approve 뒤에 invoice란 목적어까지 문장 완벽하잖아. 그쵸? 이 명사에 지금 뭐가 없어요? 관사 어나 더가 없죠. 이럴 때 해석이 그러면 야, 어느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가 승인할지 송장 어떤 매니저가 송장을 승인할지는 이 문장이 주어인 거죠. 어느 매니저 달려 있습니다. 그 지역 이 요금 이 비용이 청구되는 그런 지역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whose랑 what which는 뒤에 관사 없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하면서 명사를 꾸밀 수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온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종합수에 또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접속사는 who랑 what이랑 which가 있고 who는 무조건 뒤에 100% 불완전한 문장이었고 what과 which는 뒤에 99%딱 한 번 언제?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올 때 이 명사를 꾸며주면서 무슨 명사야 어떤 명사라는 의미로 완전한 문장 나올 수도 있지까지 기억하셨으면 우리 아까 이 문제 답은 뭐였죠? 핑크한테 관사 없는 명사가 있고 동사 PP 수동태로 문장 완벽해. 답은 이제 whose랑 what이랑 which였잖아. 그쵸? 이건데 얘가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 I know라는 동사가 있고 뒤에 또 choose 동사가 두 개야. 쭉 다 묶었더니 동사 know의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보기가 지금 다 명접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알맞은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인데 이번엔 프로덕트라는 명사가 여기 있고 명사 뒤에 또 주어랑 동사가 나온 거잖아. 그치? 근데 보기 중에 알맞은 접속사를 하나 골라줘야 돼. 그러면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이거죠. 이 문제 봐봐요. 여기는 이거 평소문이잖아. 야 너 당신이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이죠. You like blue color인데 이거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앞에 뭘 붙여주죠? 앞에 누 붙여주죠. 너 파란색 좋아하니?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요.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지금 얘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럴 때 얘가 파란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몰라가지고 여기다 야, 너 무슨 색 좋아해? 라는 의미의 관계형용사, 의문형용사 what이 나오게 되죠. 야 너 무슨 색을 좋아하는 거야? 얘는 지금 뒤에 있는 목적어 칼날 꾸며진 형용사가 나왔다. 그래서 무슨 색 좋아해? 라는 의미로 질문하고 싶은데 원래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는 자기가 이끄는 문장이면 어디로 와야 돼? 맨 앞으로 나오는 게 맞잖아. 그래서 what color가 문장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what color do you like? 라는 문장 이런 질문이 되고요. 그렇죠? 봐봐요. 아까 처음 했던 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바로 꾸몄어요. 누구의 제품이 무슨 제품이 어떤 제품이 이런 식으로 꾸몄는데 이번엔 동사 뒤에 like 동사 뒤에 color 얘를 꾸며주는 거야.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 product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내가 선택해야만 해. 누구의 제품 선택해야만 해. 아니면 어떤 제품이야. 무슨 제품이야. 같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동사 뒤에 목적어를 꾸미는 관계형용사 what이나 which나 whose가 꾸밀 수가 있고 근데 원래 의문사 자리는 지가 이끄는 문장이 맨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에 있던 명사 플러스를 꾸밀 때 같이 얘를 끌고 이 앞으로 툭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게 whose랑 what이랑 which밖에 안 돼요. 이런 세 개가 나와서 동사 뒤에 목적어를 끌고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what이 나와서 나 알고 있어 무슨 제품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 나 알고 있어 누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 알고 있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 끌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whose랑 what이랑 which밖에 없구나. 나머지 때가들은 끌고 나올 수가 없죠.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올 때 되게 어려웠던 문제로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문제 벌써 어려워. 세 줄이잖아, 그쵸? 보기는 지금 다 접속사가 나와서 what이야, whether이야, 아니면 while이야, even if야를 물어보고 있죠. 문장 구조가 문장의 동사는 지금 이제 willing이 하나 있고요. 또 빈칸 뒤에 뭐가 있죠? 여기 have가 있죠. 동사가 지금 두 개다. 동사가 두 개면 빈칸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하나 필요하죠. 쭉 다 묶어요. 묶었더니 빈칸 뒤에 명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오고 동사까지 나오고 또 전치사구네. 그쵸? 쭉 다 묶어버려. 묶었더니 지금 투부정사 뒤에 디스커스라는 투부정사 뒤에 투부정사에 뭐가 필요하죠? 투부정사의 목적어 명사가 하나 필요한데 투부정사의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빈칸이 또 문장이 나왔대. 알맞은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야. 명사절 필요한 자리죠. 그러면 명사절로 안 써주는 뭐 안 돼요? while은 안 되고 even if도 안 돼요. 지워주고 그럼 이제 what이야 아니면 whether이야 물어보는데 what 뭐뭐하는 것 불완전한 문장이야. whether은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야. 문장 구조가 빈칸 뒤에 implication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암시들, 영향들 이런 명사가 있고 뒤에 또 work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수어워크는 뭐 하수관 작업. 이 광범위한 하수관 작업에 우리 have 가질 거야. 근데 have란 동사 뒤에 뭐가 없어요 지금? have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치? 이 목적어 지금 문장이 어디로 간 거야? 끌고 나온 문장 맨 앞으로 간 거잖아. 그쵸? 우리 주어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를 꾸미면서 이 명사를 끌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who's랑 what이랑 which밖에 없죠. 답은 뭐로 가는 게 맞아? 답은 what 가는 게 맞고요. 해석이 야, 이 부서는 이즈메링 만날 겁니다. 토론하기 위해서 무슨 영향을 이 하수관 작업이 가지게 될지 이 아웃도어 야외 여름 콘서트 시리즈에 무슨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토론하기 위해 만날 거야 라는 문장이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동사에 대해 목적어 끌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명접사는 what이랑 who's랑 which밖에 없어요. 한번 써줄게요. what이랑 which랑 who's만 빈칸에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왜 이게 되는 거야? 많이들 좀 궁금해하셨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좀 기억하시면 그나마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파트 5 강의를 마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파트 6 강의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파트 6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6는 제가 두 질문을 준비했고 질문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 그리고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개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또 좋은 문법 강의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문제 지문 풀기 전에 전략을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파트 6는 되게 좀 전반적인 문맥 파악이 좀 중요한 파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보고 쭉 문맥을 파악하신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구나를 좀 파악하시는 게 문제 푸실 때 더 좀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답이 없으면 굳이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냥 뒷부분을 마저 다 읽어보시고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를 쭉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정답을 고르고 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 파트 6는 되게 시제 그리고 접속부사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편인데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스킬로 풀지 말고 시간의 순서 이게 과거에 했던 건지 아니면 항상 하는 건지 앞으로 할 건지 뭐 일반적인 사실인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시제를 좀 고르실 수가 있고 접속부사는 다 어휘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휘를 많이 기억하셔가지고 올바른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정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트 5를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면 파트 6를 먼저 풀어도 돼요. 되게 파트 5의 체력을 다 낭비한 다음에 6를 되게 좀 어영부영 푸느니 6를 먼저 풀고 파트 5를 풀어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는 지치지 않잖아. 한두 문제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얘는 좀 되게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LC가 끝나면 집중력이 좋을 때 파트 6를 푸시고 그 다음에 파트 5를 푸셔도 좀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저랑은 두 질문 정도 같이 볼 건데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27페이지에 있는 질문.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그런 질문이고 이 문제 같이 볼게요. 해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야, 레이드 읽으세요. 야, 우리 예약 그리고 취소 정책을 읽어줘. carefully 신중하게. 그리고 following 다음의 것이 웨랄프 도와줄 거야. 네가 밑줄 너의 휴가를 우리 호텔에서 당신의 휴가를 밑줄하는 걸 도와줄 거야 하잖아. 알맞은 동사 어휘인데 join 가입 함께 하는 거야. join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플랜은 계획하는 거야. 라이트가 동사로 보였죠. 등급을 매기다, 평가하다, 평가하는 거야. 윈이 얻다, 이기다, 얻는 거야. 인데 해석이 다음의 것이 도와줄 거야. 당신이 밑줄 너의 휴가를 뭐 하는 걸? 계획하는 걸 도와줄 거야. 그래서 답은 이제 플랜 되는 게 맞고요. 어렵지 않은 또 문제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그런 레저베이션 예약들은 maybe 캔슬 되니까 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하고 이제 밑줄 또 알맞은 문장 넣는 문제가 나왔죠. 해석해봐야죠. A가 스페시픽 명확한 숙박 요청들이 B 언어들은 되게 요청에 응해질 거야. 그쵸? 이런 요청들은 되게 완수될 거야. 이행될 거야. 디펜딩 온 얘는 좀 중요하죠. 뭐뭐에 따라 호텔의 능력에 따라 이행이 될 거야 라는 의미고 B는 이 호텔의 리워드 보상 포인트들이 not available이래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렴한 특별히 경제적인 패키지에는 이런 포인트는 이용할 수 없어 라는 문장이고요. C는 모든 방 요금들이 for double 2명을 위한 거야. 2명의 숙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성인은 발생시킬 거야. 요금을이죠. D가 할인된 방들은 요구합니다. 전액 납입을 요구하는데 언제? 예약할 때 전액 납입을 요구해. 그리고 납입 캔슬 되니까 취소될 수가 없어 라는 의미인데 앞에 아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방들은 취소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근데 할인된 방은 예약할 때 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어 라는 의미로 답은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이유로 되는 게 맞죠.
맞고 아직 어렵지 않아요. 계속 갑시다. 이런 기준 예약에 대해서 노티스 공지가 이 취소에 대한 공지는 요구됩니다. 애널리스트 적어도 72시간 전에 도착 날짜 72시간 전에 요구가 돼. 잖아. 조금만 보고 가면 우리 지금 뒤에 required로 문자 끝나고 애널리스트는 적어도란 의미의 부사죠. 야, 적어도 72시간 전이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기간이 나왔다. 앞에 기간이 나오고 얘는 그냥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arrival date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그쵸? 명사. 기간이 있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앞에 기간 받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명사로부터 뭐 얼마 전이야. 이 명사로부터 얼마 후야 하는 전치사. 뭐가 있냐면 일단 후에는 뭐가 있죠? after가 있죠. 이 명사로부터 얼마 후에. 얼마 전에는 before도 있어요. 이 명사로부터 얼마 전에 가 있고 얘네 말고도 지금 나왔던 prior가 뭐뭐 이전에 이 명사 도착 날짜 72시간 전에 취소해야만 해. 도 있고 in advance of는 뭐뭐보다 미리 일찍도 있죠. 이 정도 애들 같이 잘 아셔야 돼요. 같이 기억하시고요. 다시 해석이 야, 이는 공지 취소에 대한 공지가 요구됩니다. 적어도 72시간 전에 도착이래. 되고 in that case는 뭐 이러한 경우에 완전한 밑줄이 만들어질 거야. 잖아. 완전한 설명이야. 완전한 리스펙트 영수증이야. 완전한 환불이야. 완전한 제한이야. 니까 뭐로 하는 거죠? 완전한 전액의 환불이 만들어질 거야. 답은 이제 C로 가는 게 맞죠. C가 맞고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실패한다면 도착하는 걸 호텔에 당신의 예정된 도착 날짜에 도착하는 걸 실패한다면 또는 취소한다면 너의 방 예약을 72시간 이내에 취소를 한다면 이 기간에 그렇죠? 하룻밤의 방 요금이 적용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좀 어려웠던 문제 28번. 근데 삐줄이 나오고 디파처 출발이잖아. 이른 일찍의 출발이 삐줄 뒤에 캔슬레이션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동사 컨시더 형태를 물어보죠. 동사 컨시더드야 아니면 전치사구야 아니면 베리 컨시더레이트 형용사야 아니면 동사 유즈트야를 물어보는데 문장 구조가 이거 문장이 주어겠죠. 디파처의 문장이 주어고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다. 근데 여기 and가 하나 나왔어요. 접속사 and가 문장 두 개 and가 두 개 연결해 주나 봐. 근데 and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빈칸에도 뭐가 하나 있어야 돼? 동사가 하나 필요하죠. 근데 항상 똑같은 구조 연결해 주는 거니까 and 뒤에 동사가 있을 때 똑같이 앞에 동사가 하나 필요하겠다를 아셔야 되고 그럼 일단 동사를 안 쓰는 뭐 안 돼요. B도 안 되고 C도 안 되죠. A에 뒤에 물어보는데 are considered는 수동태죠. 여겨집니다. 뭐 간주됩니다. 되고요. used는 뭐였지? 뭐뭐 했던 적이 있어. 과거에 내가 과거에 보면 했던 적이 있어. 지금은 안 해. 라는 의미인데 해석이 야 이런 출발이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취소를. 그럼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쵸? 뭐도 안 돼 우리? 니도 안 돼요. 답은 이제 A로 가는 게 맞죠. 야, 이런 출발은 여겨집니다. 취소로. 근데 이게 왜 헷갈렸냐면 앞에 동사가 지금 주어가 있고 PP 수동태가 나왔어요. 수동태가 나왔는데 뒤에 캔슬레이션 명사가 나왔죠. 야, 수동태인데 뒤에 명사가 남을 수가 있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얘를 조금 준비했고 컨시더는 동사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를 데리고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잘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문장. 우리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좀 준비해놨고 나왔어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데 보어 자리 명사를 갖는 동사가 있죠. 우리 주어가 나오고 봐봐 주어가 나오고 이제란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에 닥터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동사 뒤 주격 보호 자리 명사가 나올 때 이 명사는 문장의 주어랑 뭐가 돼야 돼? 똑같은 동격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 명사가 나올 때 이 명사는 앞에 있는 목적어랑 뭐가 돼야 돼? 같은 종류의 동격이 돼야 돼요. 이런 애들 name은 임명하다, appoint 임명하다라는 의미죠. elect는 선출하다라는 의미고 call은 부르다. 그 만드는 거야, consider 고려 간주하는 거야인데 얘네가 목적어 다음에 명사를 보호를 했구나 하기도 해요. 이런 문장이 있거든. 이런 문장 보겠습니다. CEO는 appointed 임명했습니다. 미스터 연씨 연재봉을 vice president는 부사장 연재봉을 연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했어. 그러면 우리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 다음 목적 보호 자리 또 명사가 나왔고 이 명사는 지금 목적어랑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똑같은 동격이죠. 연씨가 지금 뭐가 된 거지? 부사장이 된 거잖아. 그쵸? 이런 식의 문장 가능한데 이렇게 보통 능동으로 많이 문제로 안 나오죠. 해석은 CEO는 임명했습니다. 연씨를 부사장으로. 근데 연씨는 연재봉은 얘는 지금 지가 임명을 한 거야 임명된 거야? 임명되는 거잖아. 이럴 때 동사 뒤 목적어에 있던 연씨가 문장의 주어로 가요. 그러면 연재봉이 문장의 주어 appointed래요. 임명되었습니다 하죠. 근데 뭐로 임명된 거지 지금? 부사장으로. 이런 식의 문장.
목적어였던 명사가 주제리로 가고 동사가 지금 수동으로 바뀌었잖아. 그냥 그리고 그대로 뒤에 있던 보어만 아래로 쭉 내려왔죠.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오형식인데 아까 있던 문장은 봐봐요. 우리는 컨시더 여깁니다. 간주합니다. 이른 출발을 취소로 간주해. 그러니까 이른 출발은 뭐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면 빈칸 동사에 있던 목적어가 문장의 주제리로 가고 동사는 또 뭘로 바뀌어요? 수동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른 출발은 여겨집니다. 뭐로 여겨지는 거야? 취소로 여겨져. 맞지?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고 뒤에 명사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오형식 구조도 같이 좀 기억하시고 되게 1년에 한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보통 나올 때 이렇게 능동으로 많이 안 나오고 보통 나올 때 이 동사 어휘 묻는 문제 이런 어휘 묻는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나오고 아니면 품사 묻는 문제. 수동이야 능동이야. 지금 목적어 명사가 있는데 얘가 지금 목적어야 아니면 목적 보였던 명사가 남는 거야. 주어가 연재봉이 지금 임명하는 거야 임명되는 거야 라는 식의 수동태로 나오게 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이 정도 애들 네 임명하다. 어포인트 임명하는 거야. 연락트는 선출하는 거죠. 콜이 부르다. 연재봉을 뽕쌤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 마이크 만들다. 컨시더 고려하다. 이런 것 좀 기억하셔가지고 명사 나왔을 때 수월하게 얘는 우연시도 가능해. 명사만 나올 수도 있지로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하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기출 지문이죠. 빈칸에 알맞은 문장 넣는 문장, 알맞은 지문, 문장 삽입 문제이고 해석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것이 리마인더 메모입니다. 리마인더 메모. 상기시키는 것 메모입니다. 대시 딱 나왔어요. 네가 are due 예정되어져 있대. 당신의 건강한 눈 검사가 예정되어져 있다는 그런 리마인더 메모입니다. 되고 빈칸에 이제 알맞은 문장인데 A가 우리 레코드 우리 기록은 쇼 보여줘. 당신이 마지막으로 쏘 봤대. 로파즈 씨를 11개월 전에 되고 얘는 우리는 기뻐. 어나운스 발표하게 되어서 뭐를? 우리의 리셉션, 접수 장소가 개조되었다는 걸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갑자기 왜?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C는 우리 사무실이 최근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곳에 빌링, 청구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어. 갑자기 지금 눈 검사가 예정되어져 있다면서 말이 안 되고요. D가 건강한 눈이 또한 인플루언스도 영향을 받아. 뭐야? 좋은 식습관에 그리고 업무 습관에. 근데 다 아니죠 지금. 너 지금 예정되어져 있거든. 예정되어져 있고 우리 기록은 보여줘. 네가 마지막에 언제? 11개월 전에 만났다는 걸. 답은 이제 A로 가는 게 맞고 하나만 보면 우리 due라는 애가 due가 형용사로 쓰면 뭐 예정이란 뜻도 있고 우리 전치사로 쓰는 due는 뭐였죠? 명사가 나올 때 때문에라는 의미죠. 때문에라는 의미고 때문에 because of 같은 뜻 때문에고 근데 지금처럼 비동사가 있고 due가 나오고 to가 나왔는데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 아니면 be due 다음에 지금처럼 for가 나오고 명사가 나올 때 이럴 때 뭔 말 예정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투부정사 할 예정이야 아니면 이 명사가 예정되어져 있어. 너는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눈 검사가 시력 검사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는 알맞은 동사 하나 필요한 자리죠. 위라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 동사로 안 쓰는 뭐 안 돼요? A는 안 되죠. A 안 되고 동사 문제니까 수일치랑 태 시제를 보는데 주어가 위는 복수니까 수일치 안 맞는 뭐도 안 돼. B도 안 되죠. 해보였어야지. 동사니까 안 돼. 수일치 안 맞아. C야 D야 현재야 미래야를 물어보죠. 그럼 추천합니다. 아니면 추천할 거야. 근데 해석이 우리는 밑줄합니다. 모든 우리 환자들이 이제 방문하는 걸 그들의 눈 안과 의사를 방문하는 걸 밑줄에 적어도 한 번 1년에 한 번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추천할 거야 아니면 항상 하고 있는 거야.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뭐로 가는 게 맞아? C로 가는 게 맞고요. 어렵지 않았고 원스는 한 번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원스가 접속사로 쓸 때는 일단 뭐뭐 하면이고 부사로 쓰는 원스는 한때나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죠.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will meet 우리 만날 겁니다. 우리 만날 거야. 아니 우리 하지 말고 우리 만납니다. 만나는데 커스터머스 고객들을 만난대. 고객들을 만나 하고 빈칸 뒤에 윅이 있어요. 윅 나왔다. 빈칸이 이제 알맞은 품사 알맞은 답 고르는데 A가 every고요. B가 once 나온 적 있어. every야 once야 물어볼 때 우리는 만납니다. 고객들을 밑줄 일주일이잖아.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답은 뭐가 맞아? 답은 매주 every week 매주 만나는 거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야? 답은 이제 once가 맞죠. 맞다? 맞는데 every가 왜 안 될까? every는 한정사거든. 한정사 every는 뒤에
단수가 나오죠. 근데 굳이 어가 또 있을 필요가 없어. every a week은 없죠. 그냥 어가 없었으면 뭐로 가는 게 맞아? every 맞아. 매주, every week, 매주가 맞는데 어를 보는 순간 every 안 되는구나. 답은 이제 once로 가셔야지. 보고 갈 수 있게. 알았죠? every는 한정사. 이렇게 주시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접속 부사 하나 필요한 자리죠. 여기까지 했고.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 부사, 접속 부사가 되고. in this way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가 되고요. for example은 뭐 예를 들면 likewise가 마찬가지로인데 밑줄 봐봐. 야, 우리는 추천합니다. 모든 우리 환자들이 방문하는 걸 그들의 안과 의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이고 밑줄 우리가 can ensure 확실히 뭐 보장할 수 있어. that 우리가 캐치 잡아내는 거야. 잠재적인 시력의 문제들을 캐치 포획하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안경 도수를 업세트 최신식으로 하는 걸 보장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4번 이제 B 되는 게 맞고요. 해서 갑시다. 프로바이딩이 동명사로 나왔죠. 제공하는 것. 당신에게 클리어를 분명하고 최적의 시력을 제공하는 것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동명사 문장의 주어일 때 동사 스위치는 단수. 우리의 최고의 밑줄 알맞은 명사 하나 필요한 자리. 매너는 방식, 태도, 방법 이런 뜻의 명사고 예의. 어피니언 의견이죠. 컨디션은 뭐 상황이나 상태, 조건 정도의 명사.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니까 뭐로 가는 게 맞아? 당신에게 분명하고 최적의 시력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4번 이제 D로 가는 게 맞고요. 4번 D가 맞고 하나만 볼게요. 동사로서는 provide가 제공하다라는 의미일 때 지금 동사로 나왔지만 provide가 뒤에 사람 명사가 나오는 순간 사람 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순간 항상 짝꿍처럼 전치사 with가 나오죠. provide는 사람 나오는 순간 전치사 with 사물이 나와줘야 되는구나. 또 같이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provide 사람 with 사물은 남들 다 알고 있는 동사예요. 동사의 쓰임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요. 아래는 우리 사무실에 팔로우업 with는 뭐였죠? 후속 조치할 거야죠. 우리 사무실에 후속 조치할 거야. 전화로 가까운 미래. 만약 네가 원한다면 약속하고 싶다면 전화해줘 일로. 라는 문장이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파트 6까지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5월 12일 데뷔 특강이었죠. 5월 12일 시험 잘 보시고요. 5월 12일 날 다들 대박 나셔가지고 원하시는 점수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미친 토익 2 RC 연재방 강사였습니다.